예, 이번 강좌는 하둡 프로그래밍 세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하둡 2점대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하둡이 1점대에서부터 지금 뭐 3점대까지 물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1에서 2점대 버전으로 변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점대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바로 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소스 매니저와 같은 건데요. 이 얀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 이 얀에서 동작하는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쭉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둡이 어떻게 진화가 됐는지를 간단하게 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면 어, 우선 이 왼쪽에 있는 1.0대 버전,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학습했던 하드웨어 아키텍처입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HDFS와 맵 리듀스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구성 요소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여기 보시면 싱글 유즈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싱글 유즈 시스템. 단일 시스템. 여기 이제 멀티가 들어갑니다. 멀티 데이터 플로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보시면 요 중간에 뭔가 새로운 게 하나가 들어갔어요. 자, HDFS 다음에 바로 맵리듀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달랑 하나만 있었는데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바로 이렇게 뭐 클러스터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얀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큰 변화죠.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이 얀이라고 하는 요 리소스 매니지먼트 위에 뭐 여러 개들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들이 쭉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맵 리듀스 하나에서 데이터 처리를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얀이라고 하는 리소스 매니저 외에 이와 같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외에 이렇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싱글 유스 시스템에서 멀티 유스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하드 2.0, 2점대의 핵심은 바로 요 얀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 얀에 대해서 몇 차례 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 위에 있는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에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에는 이렇게 HDFS의 바로 맵리듀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하나가 동작을 했다면 2점대 버전에서는 얀이라고 하는 뭐 매니저 리소스 매니저 외에 맵 리듀스가 여러 개의 그 응용 프로그램 중에 맵 리듀스가 하나가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둡 2 이제 보통 2점대 버전 이제 하둡 2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둡 2에서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 얀이라고 하는 거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둡 1에서의 맵 리듀스 프레임워크는 반드시 맵 리듀스라고 하는 API로 개발된 그런 어플리케이션만 실행될 수가 있었는데 얀이 등장하면서부터 하둡 2점대 버전에서는 이와 같이 맵 리듀스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그 말하는 얀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요거의 약자는 yet another resource negotiation이라는 뜻입니다. 요거의 약자입니다. resource 예, negotiation 협상이라는 의미죠. 내고한다. 그래서 negotiation이라고 하는데 negotiator라는 뜻이죠.
요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또 하나의 리소스 협, 어, 협상가? 예,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리소스 협상가. 그래서 이제 리소스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굳이 설명드리자면 기존의 그 맵 리듀스의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서도 나왔던 용어죠. 바로 SPOF라고 하는 자, 요 용어 기억나시죠? 우리말로 하자면 단일 고장점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Single Point of Failure라고 해서 이건 단일 고장점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그런 의미죠. 즉, 맵 리듀스의 단일 고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잡 트래커가 자 JT 잡 트래커라고 해볼게요. 자, 요 잡 트래커는 맵 리듀스의 어떤 잡의 실행 요청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잡 트래커가 하는 역할을 보면 크게 잡의 스케줄링을 관리를 합니다. 잡의 스케줄링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관리를 해요. 리소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맵리듀스의 어떤 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잡 트래커가 실행 중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태스크 트래커가 실행 중이라도 잡 트래커가 실행되어 있지 않으면 맵리듀스의 잡은 실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스터 노드에서 마스터 노드의 네임 노드죠. 맨 네임 노드가 아니라 마스터 서버죠. 마스터 서버에 보면 잡 트래커가 마스터 서버에 주로 있죠. 네임 노드와 잡 트래커가 있고 그 아래에 데이터 노드 슬랩 서버에 태스크 트래커가 있는 이런 구조였죠. 근데 이렇게 이제 태스크 트래커가 동작을 하고 있더라도 마스터 서버에 있는 잡 트래커가 실제로 동작이 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잡 트래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SPOF라고 하는 단일 고장점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잡 트래커의 그 메모리 부분인데요. 그 메모리상의 전체 잡에 관련된 실행 정보들을 유지를 하면서 이 잡 트래커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에 많은 정보를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잡 트래커 역시 또한 그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게 되고요. 실제로 하드 클러스를 운영할 때 잡 트래커의 흰 메모리가 여유 있게 할당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모리가 부족하게 되면 잡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잡 실행 요청이 들어와도 잡을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잡 트래커는 이처럼 SPOF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얀이라고 하는 이런 리소스 매니저라고 하는 관리자가 새롭게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맵 리듀스에서 리소스 관리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슬롯 개념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클래스에서 실행할 수 있는 태스크 개수를 슬롯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때 이제 맵 태스크를 실행하기 위해서 맵 슬롯 또는 리듀스 태스크를 실행하기 위해서 리듀스 슬롯 이런 식으로 슬롯 형태로 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각 그 슬롯, 맵 슬롯과 리듀스 슬롯이 모두 사용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이 그 잡을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잘 수행을 하는데 만약에 실행 중인 잡이 맵 슬롯만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뭐 리듀스 슬롯만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슬롯은 남아있는 그런 자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전체 클래스 입장에서 보면은 해당 리소스를 사용하는 데서 낭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쵸? 그러니까 쓸데없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슬롯을 사용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자원 낭비와 관련된 이런 문제점들도 그 리소스를 잡아먹는 그러한 그 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당 맵 리듀스 자원들을 다른 시스템들과 공유하는데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맵 리듀스 기반의 그 시스템이 아닌 어떤 뭐 타조나 임팔라나 또는 뭐 이런 그런 그 시스템에서는 맵 리듀스 자원을 공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죠. 그 외에도 뭐 이제 클러스터 확장성이라든지 버전에 대한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러한 얀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얀에서는 여러 그 많은 다른 에코시스템들이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맵리듀스뿐만이 아니라 어, 이제 그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또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데이터들이 얀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굳이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잡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리소스 매니지를 한다고 했어요. 리소스 매니저 역할도 그러니까 기존의 잡 트래커에서는 리소스 매니징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잡에 대한 스케줄링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리소스도 관리를 한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클러스터의 자원 관리, 그 다음에 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그 관리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이 바로 리소스 매니저와 애플리케이션 마스터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얀에서는 이러한 리소스 매니저와 애플리케이션 마스터라고 하는 이런 기능을 아예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 해당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예 그냥 구분을 시켜놓은 거죠. 분리를 해버린 거예요. 기존에는 잡트래커가 이거를 한꺼번에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이라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설계 목표를 가지고 얀이 그 개발이 되었고요. 먼저 그 확장성 부분인데요. 얀은 기존의 맵 리듀스에서 갖고 있던 기존에 이제 하드 1.0에서 갖고 있던 클러스터 규모가 얀이 등장하면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다, 규모가 커졌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노드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1000개 정도였는데 그 얀 2점대 버전에선 노드 규모가 10,000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확장성이 상당히 커졌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활용 개선 부분인데요. 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종의 리소스 매니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원 관리를 위해서 리소스 매니저라고 하는 그런 컴포넌트를 새롭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맵 리소스는 앞서 설명드린 슬롯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맵 슬롯과 그 다음에 리듀스 슬롯 이러한 개념으로 자원을 관리를 했는데 리소스 매니저는 좀 더 세부적으로 CPU 자원 또는 뭐 메모리, 디스크, 세부적으로 네트워크, 세부적으로 이렇게 실제 사용 가능한 이런 각각의 그 단위로 자원을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 슬롯 개념은 이제 맵이 그냥 그 리듀스 슬롯, 맵 슬롯 해서 이러한 세부적인 관리가 아니라 맵이 하나가 추가되면 그 맵 전체로 그냥 또는 리듀스 전체 단위로 그냥 관리를 하는 거라면
여기는 뭐 그 CPU, 메모리, 디스크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각각 자원별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많이 개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실행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에다가 각각의 이런 자원을 할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원을 배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세부적으로 자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드를 운영하는 하드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이러한 개별 에코시스템들의 자원 배분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리소스 매니저가 알아서 다 관리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로드의 확장인데요. 하드 밀에서는 뭐 맵 리듀스 또는 하이브라든지 피그 이런 맵 리듀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만 실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드 1에서는 하드 밀에서는 맵 리듀스 기반의 맵 API를 이용한 맵 리듀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즉 여기에는 하이브라든가 그 다음에 피그 또는 뭐 등등 몇 가지가 있죠. 하이브, 피그, 기타 등등 뭐 이런 그 맵리듀스 기반의 그런 어플리케이션만 수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는 앞서 잠깐 그림을 봤지만 맵리듀스 기반 이외에도 그 실시간 처리할 수 있고 또는 뭐 그래프 알고리즘 같은 다양한 형태의 그런 워크로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뭐 슬라이더와 같은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뭐 HBase와 같은 그런 얀을 기반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각각에 대한 그런 그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돼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맵 리듀스의 호환성, 그러니까 과거에 그 하드볼 운영해 왔던 그런 여러 업체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업체들이 갖고 있던 맵 리듀스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런 맵 리듀스 프로그램과 이 얀의 그 호환성이 유지가 되도록 즉 해당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얀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호환성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얀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에 그 잡 트래커에 대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맵 리듀스의 요거는 그 전체적인 하드 원의 동작 방식입니다. 먼저 그 리소스 관리 부분인데요. 하드 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드 원에서의 리소스 관리,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맵 리듀스는 슬롯이라고 하는 개념 형태로 해서 리소스를 관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슬롯 단위로 맵과 리듀스 태스크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슬롯 단위로요. 그래서 잡 트래커는 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 맵 리듀스 잡에 대한 어떤 슬롯을 할당을 하고 그리고 그 슬롯을 회수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리소스를 관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잡 트래커가 마스터에 있고 이와 같이 해당 슬래브에 태스크 트래커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회수를 하고 슬롯을 회수를 하고 슬롯을 할당하고 함으로써 이 안에 이제 그 잡을 실행할 수 있는 태스크 트래커들이 생성이 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잡 트래커에서는 스케줄링 관리를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태스크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잡 트래커는 이와 같이 태스크 관리, 그 다음에 스케줄링 관리도 하는데 스케줄링 관리는 해당 요 클러스에서 실행되는 맵이나 그 리듀스 태스크, 맵 태스크, 리듀스 태스크의 어떤 진행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또는 수행 속도가 느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태스크를 재실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태스크를 강제로 종료를 시켜서 다른 곳에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잡 트래커가 그러한 스케줄링
관리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태스크 트래커와 같은 이런 관리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소스와 그 다음에 스케줄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태스크 트래커 관리를 하게 되겠죠. 태스크 트래커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하트비트라고 하는 걸 주고받았죠. 하트비트를 주고받는 식으로 해서 태스크 트래커의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태스크 트래커는 제외를 시키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트래커는 잡 트래커가 실행 요청한 그런 잡을 이런 식으로 태스크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각 태스크의 실행 상태를 주기적으로 잡 트래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드2의 동작 방식을 보면 잡 트래커와 태스크 트래커를 대신하는 그러한 컴포넌트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소스 매니저라고 하는 것도 생겼고, 그 다음에 노드 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자, 일종의 보면 요 태스크 트래커의 역할을 노드 매니저가 마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잡 트래커가 하는 역할을 마치 이제 요 리소스 매니저가 하는 것처럼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보이죠?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잡 트래커와 태스크 트래커가 하던 일을 대신해서 이렇게 노드 매니저 또는 리소스 매니저라고 하는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새롭게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리소스 매니저는 그 글로벌 스케줄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잡 트래커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리소스 매니저 역할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스케줄링 관리도 하면서, 즉 어플리케이션 마스터라고 해서 각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즉 태스크 트래커 관리, 스케줄링 관리, 리소스 관리 뭐 이런 역할을 한꺼번에 했었죠. 자, 그런데 리소스 매니저가 이렇게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이 리소스 매니저는 글로벌 스케줄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이 클러스터에서 사용 가능한 그런 모든 시스템의 자원을 이 리소스 매니저가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얀 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 그러니까 얀 위에서 실행되고 있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리소스를 요청하게 되면 이것을 재배분해주고, 해당 리소스를 재배분해주고, 리소스에 대한 그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소스 매니저는 마스터 서버에 어떻게 보면 얀의 마스터 서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각 클러스터에 보면 노드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이 노드 매니저는 그 맵 리디스에 보면 요 태스크 트래커라는 게 있었죠. 이러한 그 태스크 트래커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드 매니저가. 그래서 이 태스크 트래커가 각 슬레이브 서버마다 하나의 그 데몬이 실행되는 것처럼 그 데이터 노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각 슬레이브 서버에 그 노드 매니저가 하나씩 데몬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노드 매니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태스크 트래커는 다르게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런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그 컨테이너의 라이프 사이클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M 마스터라는 게 있죠. 이건 어플리케이션 마스터인데요. 이거는 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그런 마스터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마스터 서버. 보니까 이 어플리케이션 마스터에 보면 여기 컨테이너가 또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렇게 M 마스터와 컨테이너, 그리고 여기 보면 M 마스터와 위에 있는 컨테이너, 이렇게 이제 서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컨테이너는 이 노드 매니저가 실행되는 그러한 서버의 시스템 자원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요. 해당 이 노드 매니저가 실행되는
이 서버 시스템의 자원을 의미한다. 그래서 CPU나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와 같은 그러한 시스템 자원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이러한 리소스 매니저 요청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요. 하나의 서버에는 해당 그 서버 시스템 자원 현황에 따라서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실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맵 리듀스의 태스크 트래커가 태스크 단위로 잡을 실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노드 매니저는 컨테이너 단위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고 각 상태를 스케줄링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이 노드 매니저가 실행되는 서버의 시스템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노드 매니저가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컨테이너에 대한 상태를 그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애플리케이션 마스터는 그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마스터 서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 안에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요청하게 되면 얀은 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마스터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얀 클러스터에 하나의 맵 리듀스 잡과 하나의 뭐 예를 들면 스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요청을 하게 되면 스톰은 이제 실시간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쩐 이런 그 지금 맵 리듀스 잡, 그 다음에 스톰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 마스터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마스터 이렇게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 마스터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 마스터는 자신을 수행하기 위한, 즉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리소스를 자기가 스케줄링하고 노드 매니저에게 필요한 컨테이너를 실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마스터는 어쨌든 컨테이너와 관계가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마스터는 이 컨테이너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 자원이 있어야지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마스터와 컨테이너의 관계는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 하드웨어 아키텍처 동작 방식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런 각 컴포넌트 간의 그 상세한 기능은 나중에 뒤에서 점차 저희가 학습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그 하드웨어 2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서 그 SPOF의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HA라고 하는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대표적으로 그 페이스북의 아바타 노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둡2에서는 이런 네임 노드의 HA를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네임 노드 HA와 관련된 주요 컴포넌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서 주키퍼라고 하는 이런 용어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주키퍼 또는 저널 노드 해서 이런 각각의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